검기회기록 제3화 도서관의 미치광이와 잃어버린 비극. 무린맹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은 맹주가 거처하는 태양궁이지만 무린맹의 두뇌라 불리는 곳은 바로 이곳 장서각이다. 수만 권의 무공 비급과 강호비사가 잠들어 있는 지식의 무덤. 승급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정식 무사패를 허리춤에 차고 나는 장서각의 거대한 정문 앞에 섰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묵향과 곰팡이 냄새.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냄새겠지만 무인들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한 냄새지. 이 종이 뭉치들 속에 천하제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곳에 진열된 화려한 비급들의 구할은 맹주 모용백이 던져놓은 미끼라는 것을. 진짜 백이 절세 신공들은 저 깊은 지하, 맹주의 측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금고에 숨겨져 있지. 일반 무사들에게 공개된 건 기껏해야 3류에서 2류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딱 써먹기 좋은 사냥개로 만드는 무공들 뿐이야. 와, 저거 봐. 청풍검법이야. 이쪽엔 철포삼도 있어. 나와 함께 합격한 동기들이 눈이 뒤집혀서 서가로 달려가더군. 마치 굶주린 들개들이 고기 뼈다귀를 본 것처럼. 멍청한 놈들. 그거 익혀봤자 나중에 맹주 가문의 가신들이 쓰는 진 청풍검법을 만나면 칼 한 번 못 섞어보고 목이 날아갈 텐데. 나는 그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서각의 가장 구석진 곳 폐기도서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네. 먼지가 뽀얗게 쌓여 거미줄이 쳐진 나무 계단. 삐걱 삐걱.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무 비명 소리가 들렸지. 구석진 서가 앞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어. 그리고 그 위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는 노인 하나가 엎어져 있었지. 헝클어진 백발, 술 냄새 진동하는 누더기 옷, 그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호리병. 장서각의 괴인, 광로 취선. 사람들은 그를 그저 치매 걸린 늙은 관리인 취급을 하지. 오갈 데 없는 노인을 맹에서 불쌍해서 걷어줬다고. 하지만 전생에 나는 맹주 모용백이 이 노인을 껄끄러워했다는 걸 기억해. 직접 건드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쫓아내지도 못하는 존재. 그건 이 노인이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방증이지. 나는 조용히 노인의 앞을 지나치려 했어. 굳이 깨워서 귀찮은 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 17호.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 분명 코를 골고 있었는데 내가 멈칫하자 노인이 부스스 고개를 들었어. 초점 없는 눈동자, 붉게 충혈된 눈시울. 영락없는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이었지. 술 있냐? 나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네. 역시나. 나는 품에서 어제 순찰대 조장놈에게서 뺏었던 그리고 반쯤 쏟아버린 싸구려 술병을 꺼내 흔들어 보였어. 반병 정도 남았습니다만. 반병이면 감지덕지지. 이리 내놔. 노인이 번개처럼 손을 뻗었어. 빠르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술이 급해서 손을 휘젓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내 눈엔 보였지. 그 손짓에 담긴 미세한 쾌 속의 이치를. 나는 짐짓 모르는 척 술병을 건넸네. 벌컥 벌컥 캬. 노인이 술을 단숨에 비우더니 입가를 소매로 닦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 그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에 송곳처럼 날카롭게 빛났어. 넌 저기 있는 번쩍이는 것들엔 관심 없나 보네. 요즘 애들은 다 저기로 뛰어가던데. 저는 화려한 것보단 제 몸에 맞는 옷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몸에 맞는 옷이라. 노인이 트림을 꺽 하더니 다시 책상에 머리를 박더군. 저쪽 구석탱이 맨 밑바닥 칸에 가봐라. 쥐들이 갉아먹다 남긴 거라도 있을지 모르니.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가 가리킨 사실 내가 가려고 했던 곳으로 향했네. 등 뒤에서 노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쯧쯧. 녹슨 칼을 찼으면 녹슨 책을 봐야지. 그렇고 말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네. 내 검흑철은 천으로 칭칭 감아 등 뒤에 메고 있었어. 겉으로 봐선 그저 몽둥이나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을 텐데. 저 노인 꿰뚫어 보고 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야. 경계해야겠어. 폐기도서 구역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었어. 습기 때문에 종이는 눅눅했고 책벌레들이 기어다녔지. 제목조차 알아볼 수 없는 고서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 삼재검법 해설, 기초보법 입문. 이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서가맨 아래 바닥과 맞닿아 있는 칸을 뒤지기 시작했네. 먼지가 폭폭 피어올라 기침이 나왔어. 손끝의 감각에 집중했지. 종이의 질감. 일반적인 싸구려 종이가 아니라 물에도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천잠사가 섞인 종이를 찾아야 해. 30분쯤 뒤졌을까? 내 손끝에 미끌하면서도 질긴 감촉이 걸렸어. 겉표지는 다 뜯겨나가고 내지도 절반은 불에 그을린 흉측한 책자. 제목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지. 소림사의 그 유명한 역근경이 아니야. 이건 100년 전 마교와 정파의 무공을 모두 섭렵하려다 주와 인마에 빠져 미쳐버렸다는 천재. 무인, 독고광이 남긴 비망록이지. 사람들은 이걸 미치광이의 낙서라고 불렀어.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따라했다간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소문 때문에 이곳에 처박힌 거지. 하지만 전생의 나는 검존의 경지에 오르고 나서야 깨달았어. 이 책은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다는 것을. 정파의 기와 마교의 기를 충돌시켜 그 반발력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반탄강기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책을 펼쳤네. 괴발괴발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 기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터뜨리는 것이다. 단전은 호수가 아니라 화산이다. 그래, 바로 이거야. 지금 내 수라혈 신공으로 뚫어놓은 기열에 이 이론을 접목하면 나는 단기간에 10년, 아니 20년의 내공을 억지로 쥐어짜낼 수 있어. 물론 그 대가로 내 수명은 줄어들겠지만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수명 따위 악마에게라도 팔 수 있다. 책을 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 그거 재미있는 책이지. 어느새 다가왔는지 취선 노인이 내 바로 뒤에 서 있었어.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태연하게 책을 들어보였네. 낙서가 가득해서 읽기 힘들더군요. 그냥 그림이나 볼까 합니다. 흐흐. 그림이라. 그래, 그림이지. 붉은 피로 그린 그림. 노인이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왔어. 술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안에 숨겨진 살기는 차가웠지. 애송이. 내 놈 눈가에는 그게 보물로 보이나 보지? 쓰레기 더미 속에 있다고 다 쓰레기는 아니니까요. 저처럼 말입니다. 호흡. 노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네. 서가 쪽이 아니라 입구 쪽에서. 비켜라. 하운 총관님의 명으로 불온서적을 색출하러 왔다. 이 목소리. 승급시험 때 내가 묵사발을 만들었던 자객, 흑사놈은 아니고 놈의 형이자 하운의 오른팔인 적사다. 내공이 흑사보다 2배는 강하고 성격은 더 포악한 놈. 이진, 어디 숨었냐? 내 놈이 금서를 훔쳐본다는 제보를 받았다. 아, 벌써 작업 들어오셨군. 내가 장서각에 들어온 틈을 타서 금서마공서를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즉결 처형하려는 수작이야. 책을 품에 숨겨봤자 소용없어. 몸수색을 당하면 끝이니까. 이 낡은 무명 역근경도 놈들 눈엔 충분히 수상해 보일 테고. 나는 손에 든 책을 꽉 쥐었네. 여기서 싸워야 하나? 아직 장서각 아니다. 여기서 칼을 뽑으면 내가 반역자가 된다. 절체절명의 순간. 취선 노인이 내 어깨에 손을 턱 올리더군. 무거웠어.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압력. 술값은 해야지. 예. 그 책 내놔라. 내가 숨겨주마. 믿어도 될까? 이 노인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밖에서 적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이진, 나와라. 나는 짧은 고민 끝에 책을 노인에게 넘겼네. 노인은 책을 받자마자 더러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버렸어. 그러고는 다시 책상에 엎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지. 드르렁. 퓨. 미치겠군. 저게 통한다고? 쿼당탕. 서가 사이를 비집고 적사와 부하들이 들이닥쳤어. 적사의 눈이 나를 발견하고 번뜩였지. 찾았다, 이 쥐새끼.
적사가 거대한 돌을 뽑아들며 비릿하게 웃었어. 무린맹의 신성한 장서각에서 마공서를 탐독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증거 있습니까? 내가 차분하게 묻자 적사는 콧방귀를 뀌었지. 증거? 내 놈 품을 뒤져보면 나오겠지. 튀어나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뒤져. 부하들이 나에게 달려들었어. 나는 저항하지 않고 팔을 벌렸네. 놈들이 내 품과 소매, 바지춤까지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나오는 건 먼지와 엽전 몇 입뿐. 없습니다, 형님.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적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분명 첩자를 통해 내가 이곳 폐기구역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왔을 텐데. 적사의 시선이 내 주변을 훑다가 엎어져 자고 있는 취선 노인에게 머물렀어. 어이, 영감탱이. 일어나봐. 적사가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걷어찼네. 아, 저 미친놈.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다니.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우는 놈이. 노인이 부스스 일어나며 엉덩이 밑에 깔고 있던 책을 슬쩍 소매 속으로 밀어넣는 게 보였어. 다행히 적사는 못 본 눈치야. 야, 노인네. 이놈이 뭐 이상한 책 보는 거 못 봤어? 취선 노인이 흐리멍덩한 눈으로 적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 그리고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했지. 입냄새가 적사의 얼굴로 직격했나봐. 적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났어. 책? 봤지? 아주 열심히 보던데. 심장이 덜컥했네. 설마 배신인가? 저기 저거. 노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거기엔 웬 추나지 표지가 찢겨져 굴러다니고 있었어. 누가 봐도 민망한 그림이 그려진. 젊은 놈이 혈기왕성해서 그런지 아주 침을 흘리면서 보더구만. 껄껄. 뭐야? 적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 비장하게 마공서 색출을 외치며 왔는데 고작 야한 책이나 보는 놈을 잡으러 온 꼴이 됐으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무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 이진. 내 놈이 감히 무린맹에서 그딴 더러운 것을. 혈기왕성한 사내 아닙니까? 공부하다 머리 좀 식힌 게 죄는 아니지요. 내가 능청스럽게 받아치자 적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검을 쥐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 두고 보자.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 내 칼이 내 목을 칠 것이다. 적사는 바닥에 침을 뱉고 부하들을 이끌고 사라졌어.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 취선 노인이 씩 웃으며 소매에서 책을 꺼내 던져주었네. 재밌는 구경했네. 가져가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공짜 아니다. 나중에 술 한 병 더 가져와. 이번엔 주겹청으로. 비싼 술을 좋아하시는군요. 목숨값 치곤 싸잖아. 나는 책을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어.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내 뒤통수를 때렸네. 그거 익히려면 조심해라. 단전이 터지기 전에 혈도부터 거꾸로 돌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피 칠갑을 하고 되질 테니. 나는 멈칫했어. 혈도를 거꾸로 돌린다? 역혈. 그건 마교의 수련법인데? 이 노인, 정체가 뭐지? 정파의 본산인 무린맹 안에 마공의 이치를 아는 자가 있다니.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 지금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이 노인의 정체를 파헤칠 때가 아니니까. 나는 말없이 장서각을 빠져나왔네. 밖은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어. 품속에 느껴지는 낡은 책의 감촉. 그리고 등 뒤에 매달린 녹슨 검 흑철. 이제 재료는 다 모였다. 이제 남은 건 이 재료들을 가지고 나라는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가느냐 하는 것뿐. 기다려라. 내 칼이 완성되는 날 무린맹의 밤은 피로 물들 것이다. 독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통 무협 낭독 검기회기록 제3화의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이진이 목숨을 걸고 금지된 무공을 익히는 수련 파트는 무협 소설의 백미입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닌 살 가죽이 터지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괴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아주 집요하고 처절하게 묘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심야. 나는 숙소 뒤편 버려진 자재 창고에 숨어들었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이곳이 내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입구였으니까. 나는 훔쳐온 등불 아래 무명 역근경을 펼쳤네. 다시 봐도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 일반적인 정파무공은 단전에 길을 물처럼 잔잔하게 모으는 것을 정석이라 하지. 하지만 이 책은 정반대야. 체내의 기운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그 폭발력으로 순간적인 힘을 내라는 거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론은 완벽해. 문제는 내 몸이 그 폭발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지. 실패하면 단전이 터져서 피를 토하고 죽거나 평생 전신 마비로 살아야 해. 그래서 이 책이 폐기 처분된 거고.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네. 어차피 이대로 가면 나는 하운의 개가 되거나 적사의 칼에 죽을 운명이야. 앉아서 죽느니 서서 타오르다 죽겠다. 나는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어. 먼저 며칠 전 수라열 신공으로 억지로 뚫어놓은 미약한 기운을 끌어올렸지. 보통은 이 기운을 머리 위 백회열에서 발바닥 용천열로 순리대로 흘려보내야 해. 하지만 취선 노인의 말이 귓가를 맴돌더군. 혈도를 거꾸로 돌려라. 그래,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나는 이를 악물었어.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강제로 비틀었네.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을 억지로 멱살 잡아 위로 끌어올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는 기운을 왼쪽으로 꺾어버렸어. 효과음 우두득. 뼈가 비틀리는 소리. 억눌린 신음소리. 컥. 입에서 검은 피가 왈칵 쏟아졌어. 마치 뱃속에 살아있는 뱀 수십 마리를 집어넣고 휘저어 놓은 것 같은 고통. 혈관이 팽창해서 터질 것 같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몸 안에서 울려 퍼졌지. 이건 수련이 아니야. 자살 행위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번쩍번쩍했어. 정신을 잃으면 끝이다. 나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붙잡았네. 피 비린내가 입안을 가득 채웠어. 충돌시켜라. 충돌시켜라. 나는 왼손의 양기와 오른손의 음기를 단전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어.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억지로 섞는 작업. 우웅 마이너스, 우웅 마이너스. 내 배꼽 아래에서 기이한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으악!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네. 너무나 뜨거웠어. 내장기관이 전부 타버리는 것 같았지. 피부 밖으로 시뻘건 열기가 피어오르고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튀어나왔어. 틀렸다. 몸이 못 버틴다. 전생의 검존으로서의 본능이 경고했어. 당장 멈추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거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한 기운은 내 통제를 벗어났으니까.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 저승사자가 손짓하는 게 보이는 것 같더군.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복수는커녕 폐기된 책 한 권 읽다가 객사하는 게 내 운명인가? 그때였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아주 차갑고 냉정한 또 하나의 나가 속삭였어. 그건 깨달음이었어. 무명역근경의 핵심은 폭발을 몸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 폭발력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억지로 가두려고 하니까 터지려는 거야. 나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폈네. 그리고 단전에서 폭발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온몸의 모공을 통해 밖으로 쏘아보낸다고 상상했어.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듯이. 순간 내 몸을 중심으로 강력한 충격파가 터져나갔어. 창고 안에 쌓여있던 나무 상자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지. 헉, 헉. 나는 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죽었나? 아니, 살아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지만 아까처럼 터질 듯한 고통은 사라졌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네. 뭔가 달랐어. 내공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야. 여전히 쥐꼬리만 하지. 하지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성질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다면 지금은 건드리면 터지는 지뢰처럼 예민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전신을 감돌고 있었지. 나는 시험해보고 싶었어. 옆에 굴러다니는 단단한 참나무 장작 하나를 집어들었네. 전생의 나였다면
내공을 실어 단번에 배웠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 대신 방금 깨우친 감각을 살려보았지. 장작을 쥔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장작이 내 손을 누르는 반발력을 이용해 기운을 튕겨냈다. 퍽! 소리가 달랐어. 장작이 부러진 게 아니었어. 내가 쥔 부분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가며 가루가 되어버린 거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 이것이 바로 반탄강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내부를 파괴하는 지극히 사악하고도 효율적인 무공. 이 힘이라면 내공이 나보다 10년, 20년 높은 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팔 하나는 날려버릴 수 있다. 창고 밖으로 나오니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어. 차가운 빗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내 몸을 식혀주었지. 나는 빗물 웅덩이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네. 눈동자, 검은 자위 주변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실핏줄이 서려 있었어. 마공을 익힌 증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정파의 길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정파의 방식으로 살다가 개죽음을 당했으니 이번엔 마도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왕이 되리라. 이진, 거기서 뭐하냐? 순찰을 돌던 무사 하나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어. 아까의 폭발 소리를 들은 모양이야. 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 너, 이 새벽에 여기서. 그 순간이었어. 놈의 손이 내 어깨에 닿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탄강기가 반응했어. 찌릿 마이너스. 으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놈의 손바닥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지. 정전기? 아니, 그 수준이 아니야.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충격. 뭐야 너.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놈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어. 나는 내 어깨를 만져보았지. 차가웠어. 하지만 놈에겐 불덩이 같았겠지. 피식 웃음이 나왔어. 이제 내 몸 자체가 흉기다. 누구든 나를 건드리는 놈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숙소로 걸음을 옮겼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어. 내일 아침 연무장에서 대련이 있다고 했지? 기대되는군. 내 새로운 힘의 실험 대상이 되어줄 멍청이가 누가 될지.